그래서 안내문 살짝 올려놨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만한 내용들은 없기는 해요. 그냥 기한 이렇게 잡아놨다. 그다음에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이런 걸 같이 진행할 그런 시간을 수업 시간 3시간 중에 마련해 두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간단하게 챙겨 놓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도 이게 지금 우리 두 번째 앱 만들 예정이잖아요. 근데 얘를 만들다가 분명히 오늘 3시간이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 쉬는 시간까지는 쭉 달려보고 그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 끝나는 시점에 살짝 투표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그 무슨 앱 만들 거냐 개인적으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쿨하게 오늘 진도 다 나가버리고 최대한 나가버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용을 채워넣을지 같이 생각해 볼 것이냐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최종 버전 제출 마감하는 거는 이제 16주차 뒷 일요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주차에 앞 일요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은 정규 마감을 잡아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 내면은 일단 기한 점수는 만점인 걸로.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틀 정도 더 여유 시간을 둬서 추가 기한 같은 느낌으로 잡아두고 제가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학점 올리지 않고 버텨도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전화 오거나 하지 않는 기한이 잡혀 있어요. 그 이전까지 제가 학점을 반드시 올려야 되고 그뒤 이제 정정기간 끝나면 이제 성적 확정되고 그래서 뭐 척차 같은 거 나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 2학기 이번 시즌 마감 절차가 지금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늦춰가지고 여러분 엔간한 수업들 다 기말고사 본 이후 시점까지는 우리 프로젝트 마감을 그보다 더 이후 시점이 되게끔 밀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만의 앱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내가 이게 기말고사 대체에 해당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목표인데 무슨 앱을 만들 건지를 여러분이 직접 정하시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할 겁니다. 내 핸드폰에 지금 앱이 막 100개, 1000개 깔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과 똑같은 느낌으로 내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설치해서 쓸 수도 있는 앱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애들 중에 어떤 친구랑 비슷한 걸 만들 거냐 막 그런 식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저런 걸 과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괜히 지금 정했다가 나중에 되게 내가 모르는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며칠 동안 밤새가지고 고생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목표 정하는 거랑 관련해서 오늘 살짝 같이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지금 안내문 펼쳐놓고 구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앱들은 절대로 한 달 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한 달 안에 출시했겠지만 그 이후로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라든가 새로운 기능, 생각 못했던 걸 추가한다라든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단타로 끝낼 겁니다. 숏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전 제3자인 우리도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운로드 할 만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앱을 만들 필요는 우리한테는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나 이거 만들면 과연 누가 다운로드 받아서 쓸까? 일단은 아무도 다운로드하지 않을 것 같은 앱을 여러분이 만드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설치할 그러니까 설치해서 어떤 식으로 쓸 거냐 같은 거는 일단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뭐 저녁 메뉴 추천 막 그런 거 할 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밥 먹겠다 하면 그냥 꺼내가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팬에다 올려갖고 익혀갖고 먹으면 되는 건데 나가서 사 먹겠다라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누구를 위한 앱을 만들 거냐 내지는 나중에 켰을 때 뭐가 이렇게 화면에 뜨고 이걸 앱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줄 것이냐. 예를 들면 뭐 게임이라고 치면은 뭐 저 사람이 이제 화면 이렇게 툭툭툭 눌러가면서 박자에 맞게 눌러가면서 막 장애물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는 그런 게임 만들 것이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일단은 살짝 되게 러프하게 이미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화면에 캐릭터는 뭘로 띄워줄 거냐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거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일단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요 친구는 위로 점프를 합니까? 라든가 왜 이 앱은 이상한 숫자들,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랑 신장, 그러니까 키랑 체중이랑 뭐 그런 거 입력했더니 뭐 축하합니다 메시지 같은 왜 띄우는 겁니까? 막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던가 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 세계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표를 가져간다던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 간단한 메모 열람 및 편집 앱을 만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딱 구경해 보시면 여러분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전부 다 쓰고 있으니까 옛날 막 피처폰이라 부르는 거 보면 걔네 이제 봐봐요. 요즘 뭐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한테 뭔가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왔냐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따로 이제 번호별로 담아두잖아요. 그래서 그 목록 문자 메시지 목록 보면 최근에 문자를 보냈거나 받은 순서대로 뭐 예를 들면 엄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뭐 무슨 택배 아저씨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수도 있고 그것 중에 하나를 누르면 그 엄마랑 나랑 주고받은 내가 보낸 문자랑 받은 문자 같은 것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딱 나뉘어 가지고 마치 서로 대화 채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을 종합을 해서 목록으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옛날 피처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꾸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일단은 배터리도 작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도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옛날에는 문자 메시지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놨냐, 보낸 문자함, 받은 문자함 같은 느낌으로 나열해 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문자함을 누르면 이 핸드폰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들을 그냥 시간 순으로 정렬해 줍니다. 그걸 누구한테 왔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뭐 파이썬의 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새로운 문자 도착할 때마다 맨 뒤에다 추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 담겨 있는 걸 적당히 포문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 써가지고 그냥 쫙 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은 위아래로 돌려가면서 엄마가 나한테 뭐 예를 들면 돈 보내달라고 계좌번호라든가 그런 거 알려주셨는데 어딨지 같은 것들을 한참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엄마가 언제 그 문자를 보냈을까를 고민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낸 문자, 스팸 문자 같은 것들을 다 뚫고 발견을 해야 됐었습니다. 요즘은 전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최근 문자함 같은데 아마도 1페이지에 엄마랑 주고받은 문자 해갖고 목록이 항목이 있을 테니까 걔 누르기만 하면 엄마가 나중에 뭐 계좌번호 보낸 다음에 나중에 뭔가 장황한 연설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으실 테니까 그 계좌번호가 거의 바로 여러분 눈에 전달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간단한 문자 메시지 보내고 받는 완전 피처폰 같은 기능을 만들겠다 한다면 일단은 그런 간단한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받은 문자함을 본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간별로 뭐 내용 그다음에 누구한테 받았나 같은 거 간략하게 띄워주고 그 중에 하나를 저 사람이 터치를 하면 이제 그 문자의 본문에 해당하는 좀 더 긴 내용들을 한 화면에 띄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여러 화면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피처폰에도 있었던 기능 정도까지는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굳이 저 사람이 이걸 받은 문자함을 열어가지고 보는 이유가 뭘까? 물론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나한테 보낸 계좌번호 확인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난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 이제 분석하기 같은 거 버튼 하나 마련해 두고 분석하기 버튼 누르면 이제 그 카드사 같은 데서 여러분 뭐 체크카드라든가 긁으면 뭐 어디에서 무슨 카드 긁었고 얼마가 지금 나갔고 잔액 내지는 이제까지 내가 지금 빚진 금액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제해야 되는 금액 같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을 살짝 가져와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스트링 값을 이제 뭐 그 인티저 해갖고 인티저 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적절한 인티 형식 값을 뽑는다든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가계부 같은 거 이제 이번 달 지출은 얼마예요?
좀 그만 좀 쓰지 어떠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결과 메시지를 출력한다라든가 그런 기능을 하나를 살짝 입혀보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미건조한 주제를 하나를 잡아놓고 그게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갈 거냐 그림이 머릿속에 상상이 된다면 거기서 이제 어느 부분에 내가 무게중심을 두고 거기에 가장 신경 써가지고 굳이 저 사람이 이 앱을 켜는 이유를 하나를 상상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서비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그다음에 우리가 한 달 정도 기간을 드릴 건데 그 한 달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 가장 중요한 기능과 관련 있는 곳에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이 무게중심을 하나를 지금 정해놓고 스타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현실 속 사람들은 그 문자 메시지 라는 앱을 다양한 용도로 쓰기를 희망할 겁니다. 누군가는 남이 보낸 문자 꾹 길게 눌러서 거기 적혀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분만 살짝 복사를 해서 내가 그걸 이제 카톡으로 다른 사람한테 옮겨서 뿌린다든가와 같은 기능을 희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등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 앱은 그런 다양한 사용자의 예를 들면 시나리오 내지 패턴 같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기능들이 그 뒤에 숨어 있다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문자 메시지 앱이다. 우리가 문자 메시지 앱을 만든다라면 그런 걸 전부 다 신경 쓰지는 말자 이겁니다. 딱 하나만 신경을 써서 요거를 수행할 때는 그럭저럭 쓸만하구만이라고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일단은 목표로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조금 이따 평가 기준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잡아놨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뭐 어차피 대충 만드는 거니까 대충 하고 넘어갑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 달이라는 현실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길지 않은 기간이니까 그때 이제 막 그 있잖아요. 얇고 넓게 살짝 한 번 훑어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적당히 판 정도는 깔아두고 기본 버전을 데이터 흐름 같은 걸 잡아두고 거기서 이제 한 부분만 살짝 별표해가지고 빛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포인트를 살짝 줘보는 것까지를 한 달 기간 동안 해본다라고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면 좀 더 편하게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내지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요거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주제를 정할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처음으로 주제를 정한다라면 아무튼 그래서 무슨 앱을 만들 거냐, 뭐 하는 앱 만들 거냐 를 정도 생각해 주시고 그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진짜로 쓰임새 있는 예를 들면 국제 평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앱이냐 같은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 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말씀드려 놓고 그 다음에 그렇긴 한데 이제 예를 들면 GPT라든가 제미니한테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안드로이드 뭐 허구한 날 코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거 만드는 것까지는 뭐 그럭저럭 여러분이 그 친구 도움 받아가면은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그 전반적인 우리가 뭐 만들 거다, 그 만들기에 화면에 이런 거 꾸며줄 거다, 그다음에 그 화면 안에 각각 레이아웃 이렇게 뷰들을 배치를 할 거다, 그다음에 그 다양한 뷰들이 머금고 있는 내지는 프로그램 밖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하나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할 때 그걸 이제 사용자 눈에 또 전달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적절한 타이밍에 되게 왁자지껄한 느낌으로 적절하게 흘러갈 수 있게 여러분이 직접 그 뭐 find view by id니 뭐 set text니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게 현재 목표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그 사용자 입력을 받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결국 화면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마이크 같은 거 안 쓸 거잖아요. 사용자가 화면을 누르고 그다음에 우리 또한 그 화면에다가 예를 들면 어떤 보라색 버튼을 어느 위치에 보여준다라든가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전달할 겁니다. 그거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프로그램 밖으로 데이터를 보낸다 같은 것들은 우리는 일단은 이번 한 달 동안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 앱이다. 진짜 그걸 여러분 핸드폰에 설치하면 진짜로 내가 전화번호 입력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한 통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우리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뭐 뉴스 요즘 뭐 핫한 이슈가 뭐냐 그런 것들 이제 요약해가지고 보여주는 앱을 만든다 칩시다. 그 앱은 아무튼 간에 켜면 뉴스 글자들을 이제
입력으로 삼아가지고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그때도 굳이 막 인터넷을 접속해서 진짜로 그 뉴스 사이트 들어가서 그 앱을 실제로 켜고 있는 현재 시점의 최신 뉴스를 다운로드해서 분석을 시킨다라든가와 같이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여러분이 그런 기능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 이 프로젝트 평가에 반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우리 지금 봐봐요. 그 데이터 흐름 있는 게 앱 안에서 지금 데이터 흐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 뒤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앱 바깥이랑 심지어 핸드폰, 다른 컴퓨터랑 데이터 흐름을 주고받는 거는 훨씬 더 심각한, 훨씬 더 광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거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한 달 안에,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그런 것들까지 추가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나만의 앱을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스케일이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앱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처리한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로지 화면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한다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파일에다가 현재까지 기록한 최고 점수를 세이브를 한다라든가 그런 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는 뉴스 분석하는 앱 만들 건데 인터넷 접속을 하면 안 된다? 점수에 반영 안 된다? 그러면 뭔 뉴스를 분석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있다가 그 예시 프로그램 만들 때도 구경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이 직접 점 자바 파일에 키보드를 쳐서 준비해 두는 거예요. 내지는 점 XML 파일 우리 그 긍정적인 메시지 MSG 같은 거 준비해 둘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뉴스를 미리 적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앱을 켜면 그런 리소스로서 담아뒀던 거 내지는 점 자바 파일에 우리가 생으로 적어놨던 거를 입력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뉴스 분석하는 함수 아니면요 메서드 내용으로 한번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매번 앱을 켤 때마다 똑같은 뉴스를 읽을 거기 때문에 똑같은 분석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제 추천사항은 논외로 두자는 거, 그 다음에 제 약간 강제사항은 여러분이 그런 거를 신경 써서 예를 들면 한 달 중에 3주를 인터넷 연결하는 데 썼다, 뉴스 긁어오는 데 썼다 하더라도 그쪽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을 거다는 거. 그 정도로 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짜 분석 앱인 겁니다. 전혀 시류를 읽지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최신 트렌드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출력하는 거예요. 완전 개 가짜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짭이다, 뭐 가짜 뉴스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나중에 인터넷 연결만 하면 진짜로 돌아갈 수 있는 버전을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했다, 시뮬레이트 했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한 달 동안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인터넷 접속해서 최신 뉴스 스트링 값을 다운로드 하는 것까지는 이제 GPT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마도 이번 겨울방학 동안, 겨울방학은 3달이니까요.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이 집에서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흥으로 남겨두고 일단은 우리 수업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제까지 쭉 3번째 세트를 지금 경유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쭉 진행해 왔었던 그 일관적인 데이터 흐름을 내 목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중괄호 안에 따박따박 적절한 선언들 문장들 적어가면서 한 번 더 구사를 해보는 거를 목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바깥 영역과의 데이터 흐름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뭐 그런 이거 내가 원래 생각하던 거 만들어도 되겠구만 하고 넘길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나보고 다음 주까지 주제를 정하라고? 왜? 같은 조바심이 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평소에 저녁 메뉴 고르는데 3시간 걸린다. 그런 결정을 힘들어하는 친구다라면 내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들 중에 뭘 만들까를 고르기보다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이 앱을 켰을 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들 중에 그나마 여러분이 가장 지금 시점에 다루기 쉬운 건 아마 재미일 겁니다. 스마일 한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는 뭔가 매우 간단한 숫자 계산을 뒤에서 진행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 사람 눈에 조금 더 그럴듯하게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중간중간 과정을 보여준다라든가 최종 결과를 좀 더 예쁘게 보여준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 앱에 약간 디테일, 세밀함을 챙겨서 저 사람이 원래 그냥 숫자 봤을 때 감정보다는 좀 더 큰 감정을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내가 추가로 신경을 쓰겠다. 거기에 내 무게중심을 잡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지금 뭔가 나중에 Shift F10 눌러갖고 딱 실행을 했을 때 그럴싸하네요 와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 거냐, 오 이거 완전 진짜 같네요 와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 거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일단 먼저 한번 골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스타일로 맨 처음 화면 보여주고 두 번째 하면 중간에 어떤 거를 띄워줄 수 있고 마지막에 뭘 보여줄 거냐와 같은 것들을 내 원래 목표했던 주제를 고르는 거를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좀 이따 투표 결과에 따라서 오늘 후반부에 살짝 해보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할 수 있게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 볼게요. 아무튼 우리 지금 이번 주랑 다음 주 사이에 주제 정하는 걸 살짝 해보고 거기서부터 약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우리가 꾸준히 생각을 펼쳐가면서 진행해 보시면 뭐 이렇게도 나중에 내가 예를 들면 앱 만드는 회사 들어가서 비슷한 거 회의 같이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도전할 수 있겠구나와 같이 여러분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모든 걸 다 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실 맨 처음에 모든 걸 다 정해봤자 어차피 우리는 단순 변심할 겁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는 일단은 방금 전 말씀드렸던 정도까지를 한국말로 일단은 내 메모장이라든가 그런 데 적어두는 거를 목표로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매 시즌마다 제시하는 예시인데 요거는 뭐 지금 봐봐요. 몇 시입니까? 벌써 34분이니까 여러분 뭐 지금 .pdf 파일 지금 말고 나중에라도 요거 내용 살짝 구경해 보시고 정 내가 주제 고르기 어렵다. 정 내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하면 요거 살짝 읽어 보시고 일단은 조금은 이제 그럴싸한 내용을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우리 맨 앞에 표에 이제 주제 정하는 시간, 초기 버전 만드는 시간, 초기 버전 이제 영어로 고상하게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초기 버전 만드는 기간, 그 다음에 최종 버전 만드는 기간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앱을 하나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앱을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 보는 게 초기 버전. 걔는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에 기말고사 기간 이전에 살짝 일단 땡겨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그 초기 버전에는 여러분이 만들려는 앱의 기능들 중에 여러 코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무게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부분에만 완전 100% 몰빵을 해서 딱 그 부분만 딱 한 번 잘 동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면 여러 개로 나눌 필요도 없고 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딱 구성해 놓은 다음에 그걸 여러분이 Shift F10 눌러서 실행 한번 해보면 이거 이런 식으로 동작하니까 나중에 최종 버전은 이런 식으로 화면들 나누고 등등으로 구성하면 되겠구나 같이 최종 버전의 각을 재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여러분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보고 오신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 할 때 며칠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우리 수업 기말 대체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최종 버전을 저랑 같이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그 후반부 예를 들면 14, 15, 16주차는 우리 뭐 따로 진도 나간다든가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면 우리 지금 저 3시간 동안 여기 있을 거니까 원하시면 여기 와가지고 본인이 지금 어떤 수준까지 왔다. 그다음에 이 부분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내지는 정하긴 했는데 내가 지금 키보드로 그거를 치기가 너무 어렵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내 말 안 들어준다. 와 같은 개인적인 그런 고충을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지금 이사를 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이번 시즌까지는 제가 지금 왕십리역 바로 옆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동구청 맞은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제가 월화수목요일 수업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오후 3시에 다른 학교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거 끝나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다시 성동구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진짜 급하다. 나 이거 얼른 만들고 자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적당히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연락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나중에 최종 버전 챙길 수 있다라 생각하고 기말고사 기간 돌입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는 버전이 아닌 내가 지금 진짜로 무게중심 만들어 보고 싶은 가장 디테일을 살려보고 싶은 중심 부분만 딱 한번 잘 동작하는 버전은 얘는 일단 신경 써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고 그 이후에는 조금 자유로운 스케줄 안에서 각자 여러분 다른 주 전공 과목들 시험들 챙겨가면서 학점들 챙겨가면서 우리의 마무리를 조금 자유롭게 챙기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버전은 여러분이 일단 제출하는 곳을 만들긴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일종의 거 뭐 있잖아요. 그 구글 드라이브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초기 버전을 올렸냐 안 올렸냐 그거를 잘 만들었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게중심이 다 들어있냐 전혀 평가에 반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평가는 오로지 최종 버전 제출물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중간에 하나 마련해 두기는 할 거니까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중간중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점 만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한 점수를 30%, 30점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6주차 뒷 일요일 여러분 아마 기말고사 다 본 이후 시점에 밤까지 23시 59분 59초까지 우린 맨날 내는 그 과제 제출하는 곳 LMS에다가 올리면 여러분이 제출한 시각이 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LMS 같은 경우는 그게 늦었다라면 지각이라고 표시도 해주잖아요. 빨간색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지각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자주 뜹니다. 그래서 그 LMS 시기의 기준으로 얘는 30점 또는 15점 또는 0점을 매길 거예요. 다만 이제 추가 기한을 지금 24일, 23일인가? 23일 화요일 밤까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 시점에는 여러분이 내셔도 제가 얼른 이걸 학점을 매겨가지고 올려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기한 이후에는 제출하시면 일단 기한 점수는 0점이지만 다른 항목들도 기본적으로는 0점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제출로 간주하겠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기한 넉넉하게 잡아놨으니까 그 커트라인 안에 잘 해서 업로드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이제 예를 들면 뭐 고양이가 랜선을 뽑아가지고 뭐 10분 늦었다 그 정도는 봐드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출할 때는 우리 그 과제 넘버원 낼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이제 그 Alt 한 다음에 그 파일 메뉴에서 익스포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써가지고 압축 파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 내용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을 하나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주 제 모니터 화면 캡처를 위해 쓰고 있는 이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쓰면 우리 지금 수업 영상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아예 모니터 화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마우스 이렇게 쑥 이동해 가지고 앱 그 가상기계 켜지고 거기서 우리 앱 내가 만든 최종 버전 앱 켜지고 등등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촬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요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요 가짜 기계를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요 가짜 기계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리코드 스크린이라는 요 캠코더 같은 느낌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적당히 이런 느낌으로 떠요. 그래서 뭐 용량은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화면에 저장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스타트 레코딩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이 핸드폰 화면을 지금 캡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작 메뉴를 갔다가 돌아온다는 애 등등 그런 기능들이 그러니까 이런 조작들이 전부 다 리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리코딩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바탕화면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을 여러분이 바로 구경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까 우리 시작 메뉴 갔다 왔던 거가 찍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쓰셔도 되는데 이게 의외로 저 기능을 쓰면 파일 크기가 더 커져요. 아예 모니터 전체 화면 캡처하는 그 OBS 스튜디오인가 뭔가 쓰는 것보다 이 친구가 화질이 더 좋다 보니까 용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추천은 그 OBS 스튜디오라는 걸 쓰는 거기는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오늘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우리 다른 수업 그 여러분 창컴 수업 있잖아요.
1학년 파이썬 수업 그거 진행할 때 거기서 살짝 소개한 영상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거 안내문 관련해서 영상 올릴 때 그거까지 해서 같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편한 걸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 내가 모니터 화면 내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그 에뮬레이터 창을 캡처한다라는 건 가짜 기계를 써서 내 앱을 실행한 다음에 동영상을 찍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진짜 핸드폰 USB로 연결해서 우리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면은 그때는 살짝 뭐 친구 핸드폰이라든가 가족 거를 빌려가지고 옆에다가 핸드폰 세워놓고 남의 폰으로 폰카로 동영상을 찍어서 진행을 하시면 아마 그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그 동영상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동영상을 내가 받아가지고 방금 익스포트했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익스포트했던 여러분 프로젝트 내용 들어있는 압축 파일이랑 같이 한 번 더 압축을 말아버린 다음에 그 두 개의 파일이 들어있는 압축 파일을 최종 버전으로서 게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우리 종종 어떤 친구들은 이미 느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여러분이 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잘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이 익스포트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그게 잘 동작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언제 발견하냐?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계십니까? 하면은 방해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탄생을 맞이하러 가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부처님 오신 날도 그렇고 등등 중요한 날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은 여러분이 내 컴퓨터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써서 이 앱의 개발자로서 내가 진행할 때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었나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기능들 중에 내가 가장 신경 썼던 그 중점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각되게끔 앱 딱 처음 켜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 클릭해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입력해 가면서 최종 결과 예쁘게 빵 뜨는 거를 한번 캡처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전 고인의 개쩌는 순간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컴퓨터로 여러분 거 익스포트 한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압축 풀어가지고 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었을 때 그게 잘 실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여러분이 .xml 파일, .java 파일 담아가지고 보내면 그 내용을 그냥 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1, 2년 본 게 아니니까요. 그거 내용 확인해보고 영상 내용 확인해보면서 이거 되게 예쁜 거 만들었는데 아쉽게 내 컴퓨터에선 실행이 안 되는 거에 불과했구만 하면서 정상 참작을 하고 제 잘못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를 점수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같은 느낌의 우리 크리스마스 그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OBS 스튜디오가 뭔가는 그냥 다운로드 한 다음에 딸깍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설치해서 내 모니터 화면 쉽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버전이 높아지다 보니까 용량도 꽤 줄어들고 좋아요. 그렇긴 한데 뭐 여러분 쉽게 가고 싶다. 그 다음에 가짜 기계를 쓰고 있다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이미 내 가짜 핸드폰 화면을 녹화를 해가지고 바탕화면에다가 영상 뽑아주는 그런 기능이 이미 잘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기계를 쓰고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제일 편한 방법은 가족들 핸드폰 옆에다가 세워두고 그 이제 핸드폰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써서 내 진짜 핸드폰에 내 앱을 최종 버전을 띄운 다음에 직접 손가락으로 터치 해가지고 잘 나오는 거 한 편을 찍어 보시는 그 다음에 카톡으로 전달 받아 가지고 같이 압축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앱 제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영상 어떻게 찍을까요 하면은 같이 우리가 시나리오를 디렉트를 같이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점수 이제 얘가 이제 컨텐츠 내용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 중에 정량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의 앱이 최소한 이런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된다와 관련한 조건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화면이 최소 3가지의 서로 다른 화면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봐봐요. 우리 지난주에 간단한 모험 앱 해가지고 메인 액티비티, 씬 1 액티비티, 씬 2 액티비티 했잖아요. 그러면 화면 3개인 거예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판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게임 자체를 진행하는 화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적당히 앞 뒤에다가 게임 맨 처음 켜면 뭐 타이틀을 한 다음에 뭐 프레스 뭐 터치 투 스타트 막 그런 거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작 화면 살짝 보여주고 게임 진행하는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게임 오버 되거나 클리어 하면은 결과 보여주는 화면, 액티비티를 각각 다르게 구성하면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1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액티비티 3개를 쓴다고 한다면 그 액티비티 간 데이터 흐름 연결,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예시 구경하면서 확인할 그거를 진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진행했었던 다른 액티비티를 스타트 한다, 뭐 그 인텐트인가 뭔가를 여러분이 고려를 해가면서 코드를 짜야 되는 겁니다. 화면을 하나만 쓰는 것보다, 액티비티를 하나만 쓰는 것보다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액티비티를 하나만 쓰고 맨 처음에는 시작 화면에 해당하는 그림 보여주다가 그 그림의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이제 예를 들면 건으로 바꿔가지고 뒤로 빼버린 다음에 본론에 해당하는 화면 보여주고 뷰들을 보여주고와 같은 식으로 구성한 경우 액티비티를 3가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10점 만점짜리에서 7점을 감점을 해서 3점 만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아무튼 내가 액티비티 점 자바,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어쩌고 점 xml 그거를 세 쌍을 내가 다뤄야 된다 정도를 미리 고려를 하고 주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뭔가 핵심 데이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사용자 눈으로 보여줄 주 목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뭔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는 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BMI 재주는 거다. 그러면 입력이 이제 그 체중이랑 키랑 이런 거 입력을 받은 다음에 저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당신 뭐 예를 들면 중등도 비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그 스트링 값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데이터가 존재해야 하고 그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최소 3가지 서로 다른 시점 내지는 서로 다른 뷰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합을 해서 그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산출을 해내도록 데이터 흐름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BMI 생각해 본다라면은 체중이랑 키 하면 2개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걸 둘 다 에디 텍스트로 입력받으시든 시가로 입력받으시든 그건 당신들 자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거기다 추가하려단 말은 뭐 예를 들면 뭐 나이라든가 그런 거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일단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점수 시스템이다 치면은 결국은 게임 안에서 점수가 플러스 100 플러스 100 같은 거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동일한 뷰를 저 사람이 터치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건데, 아무튼 그 뷰를 연거푸 터치할 때마다 스코어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누르고 어떤 시점에 누르고 어떤 시점에 눌러서 셋 이상의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스코어라는 엄청 중요한 데이터를 변화를 시키는 데 성공한다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셈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결국은 3번의 입력을 함으로써 이 앱 안에서 사용하는, 이 앱 안에서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엄청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입력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라 이거입니다. 그게 3개의 서로 다른 뷰를 화면에 띄워놓고 저 사람이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할 때 순서대로 입력할 수 있게 해도 되고, 그 순서라든가 그 모든 거를 우리가 정하되 아무튼 서로 다른 시점에 각각이 적용이 되게끔 여러분이 마치 게임처럼 가져가셔도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요 10점은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 정하기라든가 여러분 초기 버전 구경하면서 같이 논의를 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얘기할 때 그 우리 아까 전 그거 있잖아요. 무게중심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정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정량적인 목표랑 약간 추가 목표 같은 느낌의 여러분만의 중점사항 같은 느낌으로 2가지 정도 스케일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앱이다. 그래서 당신의 무슨 앱은 요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게 당신의 여기서 말하는 나만의 목표입니다. 와 같이 정해놓고 그걸 이제 약관 같은 걸로 계약을 해놓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거를 개인별로 달성하시면 10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역시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같이 협의해 놨었던 그 목표를 전부 달성한 경우에는 얘는 10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만든 앱이 그러한 개인별 목표를 달성했냐 아니냐는 일단은 제가 판단하는 거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막 제가 막 칼같이 3점이네 뭐 2점이네 막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리진 않을 거니까 일단은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량적인 목표 30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점사항 점수라고 해가지고 그 무게중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내 앱의 전반적인 구조 안에 특별히 신경 쓰는 디테일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이제 개인별로 서로 다를 거예요. 똑같은 주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서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주관을 섞어가지고 30점 범위 안에서 차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막 예를 들면 그 시험 점수처럼 막 뭐 0점에서 100점 사이 같은 느낌으로 심각하게 분산을 제가 반영을 해서 부여를 한다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뭐 우리 절평 수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 앱 일단은 어느 정도 초기 버전 구색을 갖춰놨고 최종 버전 대충 다 만들었다 할 때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라면 이런 여러분이 지금 진짜로 신경 쓰고 싶었던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라, 그런 거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요 30점을 별도로 매기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느낀 점을 적을 때 그 과제 코멘트 적는 거 있잖아요. 업로드한 다음에 코멘트 여러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잖아요. 제출한 이후에도 적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글자 이상의 뭔가를 적어주시면 돼요. 다만 그 방금 전 얘기했던 요 30점짜리 중점사항 관련한 거를 여러분이 일단은 저랑 같이 협의로 정할 수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거는 확정을 합니다. 최종 버전 제출할 때 저 집에서 조금 더 해봤는데, 기말고사 보고 나서 좀 더 해봤는데 요 부분을 내가 가장 신경 써서 했다, 요 부분을 추가로 했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직접 확정을 해서 저한테 그걸 통보를 하시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보를 할 때는 그 과제 코멘트 느낀 점 적던 곳에다가 여러분이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거기다가 한 글자 이상을 적어주시면 마지막 10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한 30점, 정량적인 목표 30점, 그 다음에 그 중점사항, 그 무게중심과 관련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30점, 그 다음에 느낀 점, 코멘트 남기는 거 1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안내문 설명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상을 캡처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 어떻게 쓰는지를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 obsproject.com 내지는 그냥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OBS 스튜디오 치시면 링크가 보일 것이고, 걔를 누르면 이런 좀 푸르딩딩한 그 다음에 검은색 돌개바람 아이콘 있는 이런 홈페이지로 우리를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OBS 스튜디오 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운영체제에 맞게 뭐 맥북 쓴다 등등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버튼 3개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파이썬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운로드한 설치용 파일을 적당히 클릭한다든가 하시면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엔터 쳐가면서 설치하면 이 친구를 이제 맨 처음에 켤 때 아마도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이 OBS 스튜디오를 무슨 용도로 쓸 거냐를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하나는 방송용, 소위 스트리밍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버추얼 유튜버 같은 걸로 데뷔하고 싶다 하면은 방송용을 고르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방송할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녹화용이라고 두 번째가 있을 겁니다. 내 모니터 화면 캡처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용도, 녹화용 내지는 촬영용 같은 느낌으로 있을 거예요. 방송용 말고 딴 걸 골라주시면, 그러면 이 친구가 초기 세팅을 적당히 지금 보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 이제 여러 가지 시작 끝내기 버튼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현재 녹음되고 있는 소리랑 관련한 내용 보여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스 목록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미 들어있거나 아직 들어있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한가운데 있는 현재
만약에 지금 녹화 시작 누르면 어떤 식으로 영상이 찍힐 거냐, 미리 보기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창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일단은 소리는 보통은 안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소리 지금 여기는 제가 말할 때마다 요 게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제 노트북에서도 지금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요거 버튼 누르시면 음소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상에 여러분이 플레이하면서 내는 소리라든가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불편하다 하면은 음소거 눌러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소리랑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내 게임이 부금이 깔려 있다, 효과음이 난다, 그러면 이제 좀 켜야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 내 모니터 화면이 요 한가운데 잘 보이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음할 거다라면 요 게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소리 낼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게 잘 안 된다라면 요 소스 목록 밑에 보면 더하기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캡처 내지는 오디오 입력 캡처, 오디오 출력 캡처 같은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요 녹화한답시고 나와 있는 화면이 새카맣게 비어있기만 하다 하면은 플러스 누르고 디스플레이 캡처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모니터가 여러 개다라면 무슨 모니터를 캡처할 거냐까지 마지막으로 고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고르면 소스 목록에 그거에 해당하는 게 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친구의 크기를 적당히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지금 여기서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얘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은 진짜로 그 유튜브 영상에서의 제 모니터 화면의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 보시면 돼요. 적당히 전체 화면 차지하게 적당히 키워서 한가운데로 놔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성능이 지금만큼 좋지는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요거 뭐 해상도를 수동으로 세팅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요즘은 이제 OBS 스튜디오 기본 세팅만으로도 여러분이 큰 무리 없이 다른 세팅 안 하고도 그럴싸한 크기를 갖는 영상을 빠르게 캡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적당히 크게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녹음할 때 소리 어떻게 할 건지 정하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저는 지금 이미 녹화 중이기 때문에 녹화 시작이 아니라 녹화 중단 버튼이 적혀 있기는 한데, 이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모니터 화면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 시작 누른 다음에 Alt 탭 해가지고 아이들로 돌아와서 F5 누르고 게임 한 판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했다라면 다시 Alt 탭 돌아와서 녹화 중단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플레이했던 모니터 화면이 고스란히 캡처가 돼서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왼쪽 위에 있는 파일 메뉴에 녹화본 보이기를 누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내 문서 폴더 비슷하게 내 동영상 폴더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학기에 계속 수업 시간마다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영상 캡처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파일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방금 전 처음 깔아갖고 처음 지금 녹화한 거니까 여기에 파일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거나 등등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일 이름에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에 캡처한 건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적당히 파일명을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클리어, 그 다음에 패배, 그 다음에 치트키 뭐 그런 느낌으로 세 가지 파일의 목표를 내용을 적당히 제가 알아먹을 수 있을 느낌으로 잘 적어 두신 다음에 나중에 .py 파일이랑 같이 해서 압축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보시면 현재 OBS 스튜디오 기본 세팅상으로는 .mkv 파일로 캡처가 완료되는데 그냥 그거 그대로 저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저한테도 OBS 스튜디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압축을 해서 저한테 주시든 간에 제가 엔간하면은 그 영상을 내용물을 플레이를 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에 제 목소리를 몇십 시간씩 들어가면서 캡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 있는 파일들 3개 적당히 파일 이름 바꿔갖고 동봉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을 써셔도 되고, 그러면은 그 각각에 대한 설명서 보고 영상 3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일단 시작할 준비는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여유